협동조합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그리고 나서 협동조합의 장단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협동조합의 정의, 이건 ICA에서 정한 정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험 문제도 잘 나오는데,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 그리고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라는 것과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자 함, 그리고 자발적 결성입니다. 좀 부연 설명하자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라는 것은 협동조합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의견들이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하는 의결 방침들입니다. 물론 조합원은 1인 1표를 다 갖습니다. 출자금을 1,000만 원을 내어도 한 표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의 보유수가 표로 결정되지만 협동조합은 이것과 무관하게, 금액과 무관하게 1인 1표로 진행이 되고 의견이 배제되지 않도록 소통하고 배려한다는 게 민주적 운영이 되는 사업체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각각의 필요가 달라지면 협동조합이 운영될 때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조합원으로 가입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었을 때 대단히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정의에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자 또는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자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자발적 결성의 자율적 조직이라는 이 말, 이것은 국가나 또는 지역사회나 타인에 의해서 강요되는 조직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협동조합은 자발적으로 결성되어야 되고 자율적 조직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협동조합은 두 가지의 토끼를 잡습니다. 한 마리의 토끼는 가치 토끼이고 한 마리는 이윤의 토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아야 하기 때문에 만약 자율적이지 못하게 되면 이익으로 가게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가치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자율적으로 조례를 만들어내고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그래서 그것을 이끌어가야만 하는 대단히 중요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나 정치에 움직여지는, 바뀌는 이런 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율적 조직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협동조합의 흐름을 보면 몇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뭐 4가지, 5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여기에서는 3가지로 분류해서 한번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공동체적 전통을 가진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적 전통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것은 사적 소유를 최소화하고 공동체가 함께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생산, 공동소비, 자급자족형 협동조합을 공동체적 전통에 있는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미국의 아미시 공동체가 있습니다. 또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로버트 오웬의 뉴 하모니, 영국에서 실험을 했다가 실패했습니다만 이런 협동조합을 우리는 공동체적 전통에 있는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의 전통은 사회주의적 전통에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여기는 사적 소유 제도가 폐지됩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계획경제 체제 하에 과도적 기업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사회주의적 전통에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우리는 소련의 코르츠나 중국의 그 인민공사, 북한의 협동농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주의적 전통에 있는데 이건 사적 소유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도 인정합니다. 단 여기에서는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그리고 돈 있는 자들이 돈 없는 자들을 후원하고 좀 이끌어가 보자 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전통을 가진 것이 자유주의적 전통입니다.
여기는 협동조합공화국주의인 영국, 그리고 네이들로나 이탈리아, 볼로냐, 퀘벡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협동조합들이 가치와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런 겁니다. 기본적 가치는 자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 조합원 스스로가 스스로 돕고 간다. 그리고 아까 민주적 운영이다 했던 것처럼 한번 결정이 되면 그것은 자기 책임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대단히 기본 가치로 갖습니다. 또한 평등과 형평과 연대, 이 6가지를 기본 가치로 삼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평등주의적이고, 그리고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 간 협동을 하는, 그리고 연대하는 이런 정신을 갖습니다. 윤리적 가치로서는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하는데,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조합원뿐만이 아니라 협동조합이 소속한 지역, 지자체 또는 국가 이런 데에 사회에 책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는 공개한다. 그래서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민주주의적 원칙 하에 이런 것을 윤리적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자주 만나는 운영 원칙에서는 7원칙까지가 있는데 제1원칙은 자발적이고 개방적 조합원 제도입니다. 요즘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또는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다 이야기하지만 어떤 협동조합은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싶지만 그걸 막는 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 농협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농협은 기존 조합원으로 있는 사람들과 새로 가입하려고 하는 조합원들 사이에 분쟁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조합비의 문제입니다. 출자금의 문제인데 기존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출자금을 계속 올렸기 때문에 평균의 출자금을 내고 들어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처음에 신규로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은 이 출자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출자금을 낮춰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존 조합원들은 그걸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조합이 늙어간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야 조합이 개혁되어지고 혁신되어지는데 이 조합원 개방을 막게 돼버리면 조합원 정체됨으로써 조합원이 기간의 문제에 탁 들이게 되고 그러면 조합이 발전할 수 없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합원에 대한 민주적 관리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1인 1표고 소수의 의견도 배제되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민주적 관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세 번째 원칙이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인데 이 협동조합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냥 나 협동조합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출자금을 반드시 조합비를 내야 됩니다. 이 조합비가 경제적 참여가 되는 것이고 이 조합비를 통해서 협동조합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가 3원칙입니다. 4원칙은 자율과 독립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지자체나 정부에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자금을 어떤 때는 후원을 받기 때문에 그 후원자에게 유리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원칙은 자기 책임주의, 평등, 형평, 연대 원칙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협동조합들이 이걸 지키기 위해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이며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교육, 훈련, 정보 제공인데 1970년대, 80년대 저도 70년대 말에 고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면서 신형 협동조합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는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조합원 교육을 매번 했습니다. 요즘에 와서 신형 협동조합이 조합원 교육이 많이 하지 않게 되는데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에서 그 5원칙이 교육, 훈련, 정보의 제공입니다. 협동조합은 배려하고 민주주의적 원칙에 따라서 자주하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교육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죠. 교육이 없는 협동조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가봐도 협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교육을 대단히 강조하는 이유는 이 교육을 통해서 협동을 배우기 때문이고 사회적 신뢰가 쌓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6원칙으로는 협동조합 간 협동입니다. 제가 지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있으면서 느꼈던 것은 부끄럽게도 협동조합이 협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5원칙의 배제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협동조합을 급조했는데 만들어가면서 하다 보니 교육을 하지 못했고, 교육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조하고 연대하는 방식을 알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공개하지도 않고 자기 독자적으로만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협동조합 운영 원칙에는 협동조합 간 협동을 대단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원칙인 지역사회의 기여.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가치를 대단히 중요시하고 이윤도 중요시하지만 이 이윤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협동조합이 이루어졌을 때 이 기본 가치, 윤리적 가치, 운영 원칙만을 익숙하게 우리가 알아놓는다고 한다면 협동조합이 대단히 빠르게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저희들은 이런 훈련이 되지 못해서 아직 어려운 단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차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식회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와 이용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회사의 대표가 회사를 운영하지만 그 회사의 운영자가 그것을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회사의 물품을 사거나 이렇게 다른 이용자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은 이용자의 편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조합원들의 편익을 추구하죠. 그래서 소유자와 이용자가 같습니다. 즉 조합원과 이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물품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합원의 충성도가 높아져야만 협동조합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G나 삼성을 우리가 사용하게 될 때 충성도와 무관합니다. 그것은 LG의 상품이 좋으면 나는 삼성도 살 수 있고 LG도 살 수 있고 대우 것도 살 수 있습니다만, 협동조합은 내가 어떤 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 협동조합의 물건을 사줘야만 이용고 배당도 받을 수 있고 그 협동조합이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소유자와 이용자 같은 그런 주식회사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협동조합의 상대적인 단점들이 있습니다. 조금 협동하고 연대하고 평등을 주장하고 그리고 민주주의적 원칙하에 운영되는 건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들은 한 3가지의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무임승차자들의 문제입니다. 무임승차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편의대로 회사를 바꾼다는 거죠. 협동조합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충성도를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한살림의 조합원이 한살림의 좋은 상품을 사다가 아이쿱에서 좋은 상품이 나오면 아이쿱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조합원은 아이쿱과 협동조합으로 다 가입해 놓고, 그렇게 되면 충성도가 높다라는 말은 한 협동조합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협동조합에 나오는 물품의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걸 사줘야만 나중에 그 물품의 가격들이 조절이 되는데, 여기가 비싸다고 아이쿱으로 이동하게 되면 아이쿱의 물품 가격은 떨어지지만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한살림의 물품값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한살림이 발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살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조합원이 그 한살림에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좋은 것만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한살림은 끊임없이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임승차자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무임승차자가 적을수록 협동조합은 발전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경영성과의 측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주식회사 같으면 주식의 등락폭으로 이 경영자가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를 판단할 수 있으나 이 협동조합은 이 경영성과 측정이 어려워서 조합원들이 이용하는 것 또는 이용하지 않는 것, 이것으로 이 협동조합이 경영이 잘 되고 있다 못하고 있다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영 성과 측정이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1인 1표의 표결로 가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대단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비용이 대단히 높아지게 되죠. 그러나 한번 의사결정이 되면 그것은 자기 책임주의이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진행이 되지만 이 의사결정을 모으는 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극복하면 협동조합은 대단히 발전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것이 앞으로 협동조합에 대단히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것을 극복하는 순간 협동조합은 발전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집단적 의사결정, 이 의사결정 비용이 많이 소비되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동질적 조합원으로 조합을 구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커피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하면은 그 조합원들이 커피의 매니아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커피와 무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입하라고 하니까 가입했는데 이 커피를 사 먹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커피 협동조합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을 할 때도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개인의 의견들을 개진하게 될 것이고 그래야 발전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동질적 조합원들이 아니게 될 경우에는 그런 의사 개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의사결정이 느려지게 되고 그리고 의사결정이 되더라도 자기 책임을 회피하게 됨으로써 결국 협동조합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무임 승차의 문제, 이것은 결국은 이용고 배당을 높이거나 또 하나는 징벌적 벌칙을 가함으로써 한 회사에 또는 한 협동조합의 충성도를 높이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직을 세분화함으로써 익명성을 없애는 겁니다. 어떤 조직에 나는 소속돼 있다라는 소속감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조직을 잘게 나누면서 익명성이 아닌 자기의 이름들이 드러나 있으므로 내가 여기에 충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을 때 무임승차자의 문제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경영자 통제가 안 되는 협동조합의 마지막 문제는 조합원 리더 양성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경영자와 조합원 리더가 서로 견제하면서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이 경영자 통제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 조합원 리더 양성은 교육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 양성을 해야 되고 따라서 협동조합은 제5원칙에 교육의 원칙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협동조합이 그렇다고 해서 무한 발전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회사나 사람도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장년이 되었다가 노쇠하고 죽음에 이르듯이 협동조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보통 협동조합의 발전 단계를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1단계는 신뢰의 단계 또는 신뢰의 위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2단계는 경영의 단계, 경영의 위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단계는 이념의 위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외국에 지금 퀘벡이나 몬드라곤은 3단계에 있습니다. 이념의 위기죠. 그래서 원래 1844년도에 협동조합이 출발했던 그런 가치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냐? 라는 문제에서 이념을 좀 더 확대하고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는 논란이 있다고 한다면 한국은 신뢰의 위기에 있습니다. 아직도 협동조합이 발전할 수 있을까? 협동조합은 발전할 수 없어. 또는 우리는 지금까지 나 혼자 편하게 살았는데 왜 협동을 해야 돼? 라고 하는 문제들. 또는 영향력 있는 자들에 의해서 소수의 신념에서 출발하면서 이게 확대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회적 자본이 아직은 구축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국은 특별히 신뢰의 위기에 닫혀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협동조합이 출발해 2만 개의 사회적 경제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사회적 자본을 얼마만큼 축적할 것이냐. 신뢰가 형성되고 협동이 형성되고 배려가 형성되고 연대가 형성되어야만 협동조합이 발전할 수 있는데 우리는 현재 신뢰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이 신뢰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협동조합 3단계 위기인데 우리는 지금 현재 신뢰의 위기, 그리고 이 신뢰의 위기를 벗어나게 되면 경영의 위기가 옵니다. 어떻게 하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면 조합원이 경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문 경영인을 가져올 것이냐, 이 두 개의 싸움. 결국은 전 세계 협동조합들이 조합원과 조합원의 대표는 대표로서 있고 전문 경영인을 와서 견제하는 형태의 경영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아마도 CEO를 등장시켜야 될 것이고, 그리고 조합원의 대표와 함께 경영하는, 그래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대단히 필요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경영의 위기에 아직 가지 못했고 신뢰의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념의 위기,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가 있는 이념의 위기인 몬드라곤이나 블로나냐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퀘벡, 이런 데를 가보시게 되면 과연 협동조합이 얼마만큼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700만이라고 하는 거대 도시가 협동조합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 협동조합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윤의 극대화만을 추구했던 거에서 가치와 이윤을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건 대단히 어렵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사회적 경제의 세계, 그리고 양극화를 극복하고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의 위기, 자원의 고갈을 막아낼 수 있는 사회적 경제로 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런 1단계인 신뢰의 위기를 빨리 벗어나야만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라이파이젠이라고 하는 독일의 신용협동조합을 창시했던 그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한 사람은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한 사람을 위해, 이것을 내걸고 신용협동조합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나 혼자만을 위해가 아니라 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소외당한 한 사람을 위해 간다고 한다면 협동조합이 새롭게 시작될 겁니다.